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할 때, 와, 신난다, 출근한다, 뭐 이렇게 출근하세요, 혹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전 직장 생활 이렇게 쫙 돌아보면 오래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아침마다 신난다. 그리고 오늘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그리고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보고 싶고 주말에도 만나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입사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일했던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좋은 선배나 후배를 만나서 그랬던 경험들이 이렇게 길게 직장 생활을 보면 이렇게 중간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중간 잠깐씩을 빼면 나머지는 다 출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난 완전히 뭐 직장 부적응이야? 이거 나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출근하기 싫을 때가 출근하는 게 막 신나고 설렐 때부터 훨씬 더 많은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자, 예전에 저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직장 상사가 몇 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선배가 직장 상사로 있었던 그 이제 선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 일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너무 내일 회사를 가서 그 직장 상사를 본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어떡하지?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던 게 일요일 오후부터. 그 다음날 어떻게든지 출근을 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조금 이제 이미 닥친 일이니까 달라지긴 하는데, 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출근이 이제 괴로워졌다면 어떤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지금 일하는 게 진짜 좋은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순간은 거기서 일하는 건 너무 싫은데 그 명함이 좋아서 버텼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면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이 하는 얘기, 정말 처자식,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 때문에 이 지옥 같은 이 직장을 버팁니다. 막 이렇게 아주 비관에 차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처자식 때문에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직장생활 버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될 거는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내가 좋아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크해 볼 일. 내가 이 책상에 이제 앉아서 일하는 게 대부분 즐거운가? 이게 신날 때가 있나? 그러니까 늘 그럴 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50% 이상은 굉장히 보람있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이래야지 그 일이 효율이 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나의 창의력을 100% 발휘하고 있다고 확신하나? 근데 이거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오늘 교재로 쓰는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창의력을 100% 발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죠. 자기의 창의력의 어떤 그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잠깐 바꿔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나? 어떤 일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업무, 차라리 나의 어떤 창의력을 더 퇴보시키는 업무, 그런 단순 업무, 맨날 지루한 업무만 하는 수도 있잖아요. 항상 똑같은 걸. 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루즈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그건 참 이제 나 스스로의 발전에 좋지 않은 일이겠죠. 또 볼까요? 내일도 이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가? 내가 퇴근하면서 내일도 빨리 와서 이제 그 일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없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회사가 이 일이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내 어떤 발전이나 미래에 도움이 되나? 과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의 온 시간을 잠자는 시간 말고 정말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과연 유익한 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있게 예스! 이런 대답이 안 나오거나
이거 아무 거에도 해당되지 않아 라든지 뭐 몇 개는 해당되는데 몇 개는 좀 모르겠어 막막하든지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비율이 높을수록 예스라고 이게 흔쾌히 내가 대답하지 않고 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직장 생활에 어떤 이렇게 제대로 내가 일을 하거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고요. 근데 요새 이제 정리가 굉장히 그 정리라는 어떤 그런 그 화두가 대세예요. 그래서 뭐 그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인간관계 정리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 정리법으로 가서 강의했지만 거기에 그 정리 시리즈가 그 프로그램 정리 시리즈가 쭈루룩 나오는데 뭐 그런 뭐 업무 정리 아니면 그런 물건 정리 뭐 돈 정리 정말 정리가 굉장히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씩 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열려요. 왜 그런가 하면 정리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건을 어떤 치우고 말고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 단순한 그거라고 정의할 수 없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찬성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런 과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 자, 남길 거하고 버릴 거하고 이제 딱 구분하는 거예요. 자, 물건 정리예요. 이거는 물건 정리. 뭘 남기고 뭘 버릴까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이렇게 책상 위에도 물건이 많고 서랍에도 물건이 많고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제 서재인데요. 제 서재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상을 살 때 일부러 서랍이 없는 책상을 샀어요. 서랍이 있으면 거기다 계속 쟁여갖고 넣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서랍 없이 가자. 그리고 그 이제 서랍에다 보통 이제 넣어야 될 어떤 그런 물건들을 보이는 책장에 놓으면은 지저분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근데 서랍은 막 그냥 처박아 넣어도 워낙 잘하니까 아예 서랍 없는 책상을 샀어요. 그만큼 정리라는 게 참 까다롭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아예 이렇게 물건 자체를 아예 서랍 없는 그 책상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건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떤 이제 나한테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물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메모를 좋아하니까 노트 있잖아요. 저는 진짜 노트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펜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문구점에서 뭐 이렇게 흔하게 안 보이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그래서 저 지인들은 지금은 이제 출장 가지도 못하지만 예전에 출장 갔다 오면 항상 저는 노트를 사다 줬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좀 이게 똑같이 뭐 비싸고 이래서가 아니라 좀 특이한 거, 그런 걸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자체가 영감을 주는 물건이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남길 것을 구분합니다. 나의 노트, 나의 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시겠어요? 뭐 좋아하는 문구류나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사진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난 이런 거 나한테 중요해. 이렇게 딱 남기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능적인 물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치키스다 이런 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막 호치키스 막 종류별로 몇 개씩 하고 취미생활 아니면 그냥 하나 딱 기능, 그리고 뭐 스카치 테이프 뭐 이런 거 딱딱 하나씩만, 그리고 나머지는 아깝지만 누굴 주던지 버리던지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어떤 미래의 성장을 이제 이렇게 증명해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력에 필요한 어떤 포트폴리오나 어떤 뭐 서류나 이런 거, 그런 거 따로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 외계에 있어도 없어도 대세에 지장 없어 라는 건 다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 없애는 게 맞아요. 그게 나중을 위해서 정말 좋고요. 이런 거 어떤 샘플로 받았는데 아까우니까 언젠가는 쓸 거야. 안 씁니다. 언젠가도. 그리고 다 정리할 때요. 내가 1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안 건드렸나? 그런 건 다 모조리 누굴 주던지 버리던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물건을 정리하는데도 일의 효율이 올라요. 디지털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공간. 업무를 이제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떤 이제 그 환경에 의해서 더 큰 효율이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은 이렇게 딱 화면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원하는 게 한눈에 딱 보이게끔 다 묶여 있어야 돼요.
근데 막 바탕화면에 막 정신사납게 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지나가다가 누구 뭐 김 과장, 김대리 이렇게 바탕화면 보면 뭐 저렇게 많이 깔렸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일이 효율이 오를 수가 없죠. 아, 난 아니야. 이렇게 다 깔아놔야지 나는 마음이 놓여. 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합리화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를 딱 찾으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클릭해서 바로 찾아내야지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시면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나? 라는 거는 누구한테 뭘 딱 시켰을 때 바로 찾아갖고 오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한참 걸리는 사람은 이미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대부분. 그래서 내가 실무자라고 하면 거꾸로 내가 실무자라고 하면 내가 직장 상사가 뭔가 찾았을 때 바로바로 그냥 네 하고서 이제 바로 클릭해서 클릭 2번 그 다음에 프린트 걸어서 바로 빼다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메일로 송부할 수가 있는지 그런 어떤 나의 태도를 디지털 공간을 다 정리하는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업무에 대해서예요. 자, 업무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선순위대로 이제 일 나누는 거에 대해서 몇 번 그 직장 성공 그 재생 목록에 보면 이제 그렇게 직장의 효율을 올리는 일 잘하기, 일잘러가 되는 방법 여기 대해서 이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죠. 뭐 9시에 가서 5시에 퇴근을 하든지 9시에 가서 뭐 6시에 퇴근을 하든 그 시간 안에 누가 효율적으로 가장 전력 질주해서 가장 원하는 거를 쟁취하느냐 이게 직장이란 전쟁터에서 누가 승자가 되냐 패자가 되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제는 늦게까지 일하고 한밤중까지 야근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이제 정말 야근하고 이러는 게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 내 업무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3가지 딱 우선순위 정하고 우선순위 정한 그 일을 다 완료하기 전까지 딴 건 쳐다도 안 본다. 이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 3가지인데 그거 외에 나머지 일은 사소한 일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회의나 사내 워크샵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내가 막내 사원이에요. 근데 간식 이거 뭐 하면 좋을까? 도대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뭐 샌드위치를 하나? 샌드위치를 하려면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어디서 주문하지? 뭐 포장은 되나? 냉장고에 넣었다 와야 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조사하고 시간 뺏기고 그거 안 중요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센스 있게 고르는 게 중요하지만 차라리 내가 그거를 단번에 먹을 거는 여기서 주문하면 돼. 요새 핫한 뭐 샌드위치 집이야 무슨 브랜드야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세련된 간식이라고 칭찬받을 거야. 이걸 내가 원래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그런 쪽엔 영 재주가 없어서 계속 뭐 찾아보고 여기는 어때 저기는 어때 막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래서 시간 뺏기는 거는 내분하면 내가 파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밝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간식을 어떤 샌드위치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어떤 브랜드가 제일 요새 이렇게 좀 호응이 좋고 핫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 좀 추천해 줄래? 차라리 친구한테 물어보는, 동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느라고 기운이나 에너지를 빼지 않는다. 이건 한 가지 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중요하진 않은 일에 집중하거나 시간 뺏기지 않는다. 이런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불안하니까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1안, 2안, 3안, 4안, 5안. 그래 놓고 이제 윗사람들한테 들이대는 거죠. 골라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윗사람들도 그렇게 탁 보고서 탁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쉬워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직원이 그걸 이제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1, 2, 3, 4, 5 중에 고르세요. 이런 벌써 짜증부터 나는 거죠. 자, 선택지를 많이 만드시면 안 돼요. 3가지 아니면 2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윗사람들한테 선택하게끔 하는 게 가장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될 만한 데다가 결정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과장한테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는 보고서가 있고 임원한테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열정을 쏟아 넣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임원한테 그 보고하는 보고서겠죠. 왜냐하면 임원한테 보고하는 거는 과장도 팀장도 부장도 다 첨예한 어떤 관심 그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야지 과장도 좋아하고 팀장도 좋아하고 부장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한테 보고하는 보고서는 지금 이 임원 보고서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과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한테만 보고하고 컨펌 받고 끝나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거꾸로 눈치 없이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결정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가지를 정해서 그 일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 신경도 안 쓰는 거. 이게 효율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선택의 가치를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식을 시켜야 돼요. 내가 또 막내 사원이에요. 야식을 시켜야 되는데 막 그 과장님한테 가서 과장님 야식 시켜야 되는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대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굉장히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 어느 거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어덮밥, 불고기덮밥, 제육덮밥 중에서 어느 거 드실래요? 이렇게 자,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선택의 가지수를 확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그 먹는 쪽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먹는 걸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의 어떤 그런 가지수를 늘 줄인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대단히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윗사람들한테도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도 이제 꼭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들도 그런 많은 선택지에서 내가 선택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빼지 말고 그냥 2개 아니면 3개 중에서 고른다. 항상 뭐든지 그렇게 생각해 버릇하면 선택이 가볍죠. 자, 3번째는 뭔가면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물건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리였잖아요. 3번째는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 인간관계 정리에 대한 거는 재생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아주 좋은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정말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신경을 안 써도 되냐, 이거를 구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챙겨야 될 친구는 내 쪽에서 먼저 안부를 묻고 잘 챙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친하지도 않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 그리고 그 모임 이런데 계속 끼어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굉장히 그 모임 성격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뒷담화만 하고 쓸데없는 무익한 얘기만 하고 에너지만 뺏기고 이러는데 거기서 또 나오자니 내가 나만 왕따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그 모임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는 거,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한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함을 주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몇몇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더욱더 정성을 들이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인맥을 넓히느라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기운을 쓰지 않는다,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건, 그 다음에 업무, 인간관계를 다 정리를 이렇게 잘 늘 해버릇하면 실제로 회사가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너무나 이런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방황하는 사이클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질에 어떤 집중하는 정리 습관, 그리고 그런 어떤 습관들이 행복한 직장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팁이 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